시작할까요?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태영주 선생님 시작해도 되겠죠? 네, 당연하죠.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아디포사이트의 메카노바이올로지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카노바이올로지란 세포 기능과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신호가 세포에 의해 어떻게 감지되고 전달되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세포 행동을 조절하는지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구조공학, 생체역학, 세포 및 분자생물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개념을 통합하는 연구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정적, 동적의 기계적 부하를 끊임없이 받는데 세포의 기질, 즉 ECM을 밀거나 당기거나 비트는 모든 작용은 두 가지의 메커니즘을 통해 세포에 의해 감지됩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경로로 ECM과 인테그린, 카드링과 같은 막단백질, 세포 안의 액틴 링크 컴플렉스를 통해 핵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즉 ECM의 당김 눌림과 같은 물리적인 힘이 세포 골격을 통해 핵까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으로는 세포에 대한 기계적인 힘을 생화학적 또는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되어 신호 경로들이 활성화되는데 이 과정을 메카노 트랜스덕션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직접적인 연결 메커니즘 내용과 이어서 액틴과 링크 컴플렉스를 통해 핵으로 전파된 기계적 자극은 라민이라고 하는 세포 핵 속에 있는 망상 구조의 중간 섬유 단백질을 만납니다. 즉 ECM에서 온 기계적인 힘이 세포 골격을 거쳐 핵에 직접 전달될 때 그 힘을 실제로 받아내는 구조물이 라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민은 A, B1, B2, C 총 4가지의 아이소폼을 가지는데 이 중 B형 라민은 분화 상태와 관련 없이 세포에 존재하며 세포 증식, 분화 및 유전자 발현에 관여합니다. 이 B형이 없으면 세포는 아포토시스를 일으키고 과발현은 세포 증식과 수명을 증가시킵니다. A형과 C형 라민은 세포가 분화할 때만 나타나는데 결핍된 세포에서는 핵의 스티프네스, 강성이 약해지고 변형이 취약해지며 각 라민들의 락다운 시에는 핵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변합니다. 이처럼 라민이 손상되면 핵 모양이 이상해져 유전자 발현 패턴이 바뀔 것이고 세포 기능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라민은 핵의 구조적 안정성과 세포 기능 유지에 있어 핵심적입니다. 성숙한 지방세포의 구조를 살펴보자면 얇은 세포들층과 원형질막으로 둘러싸인 하나 또는 몇 개의 큰 지질방울로 구성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포에는 굵고 긴 액틴 스트레스 파이버가 많이 존재하는 반면 성숙한 지방세포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세포막 바로 밑에 얇게 F액틴이 피질액틴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프리아디포사이트가 분화되는 과정에서 로에이 단백질을 감소하면서 액틴 세포 골격이 불안정해지고 세포는 둥그러지며 내부에서는 지질방울이 점차 커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액틴은 밀려나 세포막 쪽에 위치하게 되고 이렇게 커진 지질방울로 인해 세포 골격이 약화되고 액틴 스트레스 파이버가 사라지면 ECM에서 오는 기계적인 힘이 과연 어떻게 핵까지 전달될까?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가설로 지질방울과 중간 필라멘트인 비멘틴의 역할을 제시하였습니다. 전구세포 단계에서는 비멘틴이 핵을 둘러싸고 세포질 전체를 퍼져 있지만 분화가 진행되면서 발현이 증가하고 지질방울 주변을 둘러싸며 케이지 구조를 형성하여 물리적인 힘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온 채널은 지방세포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중 기계 민감성 이온 채널로 인식되는
피해조 채널과 스웰원 채널 두 가지 채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하, 내장 및 혈관 주위 지방 조직에서 발견되는 피해조 채널은 활성화되면 지방세포의 섬유화와 섬유아세포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세포가 늘어나거나 압박을 받을 때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들어온 칼슘은 여러 신호 경로를 활성화시켜 결국 지방세포가 섬유아세포와 같은 성질을 띠게 하거나 비대 현상을 유도합니다. 요다1은 피해조1의 작용제인데, 이 약물을 처리하면 스트레치가 있든 없든에 상관없이 지방세포가 비대해졌습니다. 즉 피해조1이 활성화되기만 해도 지방세포에서 비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피해조를 억제하면 아디포넥틴 발현은 증가하고 콜라겐은 감소하면서 지방세포의 정체성이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포 수가 늘어나고 섬유아세포와 같은 성질로 바뀌는 현상은 줄어듭니다. 다음은 또 다른 기계감수성 채널인 스웰원 채널입니다. 스웰원은 세포가 부풀어 오를 때 열리는 음이온 채널로 세포 크기를 조절하고 인슐린 신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포가 커지면 스웰원 채널이 열리고 음이온의 이동을 통해 세포 크기를 안정화시키면서 동시에 인슐린, PI3K 신호 경로를 조절해 포도당 흡수를 유지합니다. 실제로 지방세포 특이적으로 스웰원을 제거한 쥐 실험에서는 지방세포 크기가 줄어들고 인슐린 신호가 깨졌습니다. 그 결과 전체 지방조직 양이 약 20% 정도 감소하였지만 오히려 간에서는 지방이 더 많이 쌓이는 현상, 즉 지방간이 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웰원이 단순히 세포 크기를 조절하는 것을 넘어 지방 조직과 전신 대사의 균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인장 변형, 즉 텐실 스트레인이 지방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에서는 3T3L1 세포를 유연한 기질 위에서 분화시키면서 19일 동안 일정하게 12%의 인장 변형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하중이 가해지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여러 미토콘드리아 단백질들의 발현과 그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포가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고 대사 활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텐실 스트레인 조건 하의 지방세포는 지질 방울은 적었지만 평균 지질 방울의 반경은 대조군에 비해 30% 정도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텐실 스트레인을 준 조건이 지방 생성 및 지방세포 성숙을 가속화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조직이 늘어나는 비만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비대와 성숙 과정을 모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샥웨이브가 지방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샥웨이브는 최근 신생혈관 형성 및 촉진과 근골격계 조직 복구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3T3L1 프리아디포사이트와 인간의 피하 프리아디포사이트를 대상으로 분화 과정 전반에 걸쳐 충격파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파 처리된 세포와 대조군 간의 지방세포에서 개수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마우스 및 인간 지방세포 모두 염색으로 시각화했을 때 지질 방울이 15% 정도 적었습니다. 또한 여러 지방세포 분화 마커들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즉, 샥웨이브는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추가 실험을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ATP의 방출을 유도하고 PPAR 감마 활성화의 필수적인 2차 메신저인 CAM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반대로 이미 분화가 완료된 지방세포에 샥웨이브를 가했을 때는 PPAR 감마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충격파가 성숙 지방세포보다는 분화 과정에 있는 세포에 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세포의 기질의 스티프네스가 인슐린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에서는 분화된 33L1 지방세포를 콜라겐과 피브로넥틴으로 코팅된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겔 위에서 배양하였는데 이때 기질의 스티프네스는 실제 주의방 조직과 유사한 값인 250파스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슐린을 처리하였을 때 더 단단한 겔 또는 유리 위에 시딩된 세포와 비교하여 250파스칼의 겔에서 세포막으로의 GLT4 이동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포가 정상적인 탄성을 가진 ECM 위에 있을 때 인슐린 신호가 가장 잘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ECM이 너무 딱딱하거나 지나치게 변형된 환경에서는 인슐린 신호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이는 저항성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세포의 기계적 환경, 즉 ECM의 스티프네스가 단순히 구조적인 지지대 역할을 넘어서 대사 기능인 인슐린 감수성까지 직접적으로 조절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방세포의 스티프네스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은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로 AFM은 원래 물질 표면의 나노미터 단위의 요철이나 거칠기를 관찰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인데 이 장비의 팁을 세포 표면에 눌러서 세포가 얼마나 변형되는지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세포를 작은 스프링처럼 생각하고 팁으로 눌렀을 때의 그 반발력을 이용해서 세포의 스티프네스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여 2012년에는 33L1 프리아디포사이트가 분화하는 과정에서 측정하였습니다. 지질 방울과 핵이 있는 부위를 비교했더니 지질 방울은 세포질보다 2.5배에서 8.3배 더 단단했지만 핵보다는 덜 단단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인 2019년에는 락 신호와 세포 스티프네스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락은 액틴 스트레스 파이버의 형성과 안정화를 촉진하는 스위치 역할의 단백질인 효소로 락을 억제하는 Y27631을 처리했을 때 세포 강성이 낮아졌고 로 활성제인 CN01을 처리했을 때는 강성이 증가했습니다. 즉, 락이 액틴 스트레스 파이버 형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세포 강성은 락 신호 경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지방세포는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세포가 아니라 기계적 자극에 반응하는 메카노 센시티브 셀입니다. 지방세포는 액틴, 비멘틴과 같은 세포 골격 구조와 피에조, 스웰원과 같은 기계 민감성 채널을 통해 외부의 힘을 감지하고 그 결과 분화, 인슐린 감수성, 대사 기능 등이 조절됩니다. 또한 ECM의 스티프네스나 지질방울의 성장 역시 세포의 스티프네스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세포 수준에서 진행되었고 실제 생체 내에서 지방조직이 받는 하중과 변형을 정량화한 자료는 부족합니다. 또한 지방세포와 조직의 기계적 성질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계산 모델도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비보 기계적 환경을 정량화하고 이를 반영한 정교한 계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비만과 대사 질환을 단순히 염증이나 대사적 문제로 보는 것을 넘어 기계생물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치료 타겟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선생님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 사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론이 되게 어렵다. 생각보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일단은 여러 논문을 간략하게 요약을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초반에 메카노 센시티브 채널, 메카노 피에조1, 스웰1 아이온 채널이 피에조1 같은 경우에는 스티프니스가 증가하면 제가 알기로는 스티프니스일 거야, 아마.
스티프니스하고 텐션하고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텐션이 증가하면 활성화돼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 논문 여기 나온 논문은 피해 정원 활성이 증가하면 그 아디포사이트가 파이브로블라스트로 변하게 촉진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나온 논문들 요약할 때 보니까 스티프니스가 어느 정도 그 아디포사이트 디퍼렌시에이션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 중간에 실험 예시가 몇 개 나오는데 네. 논문에서 오히려 어떤 스티프니스 경우에는 또 관련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반대로 나오는 결과도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좀 이게 한쪽으로 일관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아직까지 뭐 연구 잘 안 돼서 그렇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스웰 원 얘기를 또 해보면 여기서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세포의 사이즈가 증가하면 이게 또 압력이 가면 열리는 그 얘는 애니온 채널이죠. 애니온 채널인데 얘가 크기를 유지하고 신호 전달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스웰 원이 압력이 증가하면 스웰 원이 열리겠지만 반대로 피해저 원투도 열리거든요. 스웰링이 일어나면 압력이 증가하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채널이 기능이 반대예요. 피해저 원은 활성화되면 안 되는 거고 스웰 원은 이 중요한 아디포사이트의 기능이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예, 이거는 뭐 예전부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스티프니스, 압력이 증가하면 스티프니스가 증가하고 또 멤브레인도 얇아지고 그랬을 때 얘네들이 활성화되는 걸 텐데 기능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이게 스티프너스하고 텐션하고 얘기가 좀 틀립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그러니까 그 스티프너스 같은 경우는 그걸 고정해주는 그 세포를 고정해주는 그 힘을 스티프너스라고 그러고요. 텐션은 부풀어오를 그 인장 강도를 얘기합니다. 텐션은.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늘어나서 버틸 수 있는 힘이 그 텐션이고 스티프너스는 그 골격의 이제 그 강성을 그 강성 자체를 얘기합니다. 좀 틀립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피에조 원투는 무엇을 이게 메카노 센시티브 아이온 채널이라고 하는데 네. 피에조 원은 카타이온 채널이고 그 스웰 원은 애니온 채널 같은데 두 가지가 인지하는 거는 뭔가요? 이게 하나 소엘 왕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어느 정도 이제 부풀어 오를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이게 뭐냐 리피드 드롭플렛이 점점 증가하면서 그 어느 정도 한계까지 유지를 하면 그게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게 터져버리면서 완전히 안 되거든요. 피해주 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기에 있는 그 섬유소 이런 게 거기에서 이제 그좀 하게 만들어서 그걸 강도를 유지시킨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스티프너스하고 그 스티프 텐션하고 완전 다른 얘기라고. 예,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이 메카노 센시티브 아이온 채널들은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있으면서 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압력이나 뭐 뭔가가 변하면 얘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왜 관심이 있었냐면 그, 제가 세포 사멸 중에 하는 페롭토시스를 이, 그, 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 중에 일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페롭토시스 때는 멤브레인의 리피드가 망가지면서 그, 스티프니스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부풀어 오르면서 스웰링이 일어나면서 텐션도 증가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카타이온 채널들이 열린다고 설명을 해서 아주 좋은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이게 활성화돼서 그때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두 가지 다 저기, 텐션. 그, 예, 그 아디포사이트 같은 게 수혈 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면 이제 저기
아디포사이트에서 리피드 저기 그룹플렛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그 아디포사이트 전체 면적이 넓어지면서 그 그룹포나 이런 인슐린 관련해서 이제 그 글루코스 트랜스포팅이 더 늘어나요. 이게 전에는 이제 그 전체 세포가 리피드 작을 때 좁아져가지고 그게 이제 위에 올라가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게 그잘 거기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게 그 면적이 늘어나면서 이제 같이 그 그룹4 같은 이제 트랜스포터가 위에 펼쳐지기 쉬운 구조가 돼서 인슐린 리스폰스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미가 좀 틀리게 좀. 예. 근데 저 이해가 잘 아직까지 제가 이해력이 좀 아,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채널들은 순전히 메카노 센시티브 하면은 멤브레인에 뭔가 기계적 변화를 가지고 움직이는 채널들이잖아요. 그렇지 네,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뭔가가 네, 음, 리피드 드랍플릿이 커져서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쪽에서 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하기했을 때는 그냥 인슐린 리지스턴스 일어나서 이제 그, 인슐린 리지스턴스 일어나는 원인이 뭐 위에 그 리셉터 관련해서 뭐 패스웨이가 망가져서 그렇게 했는데 패스웨이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뭐냐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제 그거하고 이제 보통 이제 인슐린 리지스터 이형당뇨 같은 경우는 복부의 지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대신 아디포사이트도 끝이 크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마크로 센시티브 아이온 채널 가지고 굉장히 요즘에 들어서 많이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랐다가 이제 요즘 한 3, 4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저도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저희 지금 저는 저기 36대에서 있는 학생들이 하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성현 학생, 이거 왜 중요해요, 이거? 인슐린? 지방세포니까 아무래도. 아니, 그렇긴 한데, 거기서 나온 기법 중에 우리가 써야 될 기법이 하나가 있어. 우린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할 때 써야 돼요. 측정하나요? 이 방법으로? 아, 그게 아니고, 우리 지금,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만약에 하이팻 다이어트로 해서, 그, 쥐를 배를 빵빵 찧어버리면, 그거 비슷하게 헬스할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만, 인슐린이 계속 센시티비티 높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스 계속 세포 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이상이 이제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게 튀어서 벌스트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똑같이 아디포사이트에 있는 리피드까지 같이 섞여서 라이포톡식스 일어나서, 그걸 또 연계해서 인슐린 리지선스 일어나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그, 아디포사이트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든 펑션을 살려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코팅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요것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코팅을 해서 최대한 크기를 커진 리포사이트의 기능을 유지시키면서 안 터지게 하려고 해서 요런 기법을 사용해 보려고 지금 제가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있는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거하고 조금 다른 분야에서 이제 그 마터로 센시티브 관련해서 이제 원인을 찾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마 그런 의미 때문에 제가 이 논문을 읽어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다른 셀하고 아디포사이트하고 좀 이게 마크로 센시티브에 대한 내용이 좀 틀리긴 해요. 이게 그래서 한번 이거 한번 나중에 이제 앞으로 한 10월 11월 달에 만약에 실험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피팅을 해가지고 실제로 인슐린 리스폰스 늘어나는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셀라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참 재밌는데 요즘에 이것도 굉장히 요즘 나오는 내용이긴 해서 예,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기존에 있는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아마 해석을 해서 사이토스켈레톤의 이제 그 거기에 있는 구조적 변화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그 세포 자체의 능력이 그 실제로 커지기 전에 최대 효과를 내는 거냐 아니면은 뭐 그 인자망들을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그게 그 최대한 크게 해서 그 알파토시스를 하지 않게 해서 이게 에이파토시스 점 네크로시스도 되긴 하거든요, 사실. 그 아디포사이트 같은 경우는 리피드가 안에 내재해서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텐션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에이파토시스 내용만 했는데, 사실은 네크로시스 내용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 채널하고 관련이 있어요. 음, 여기도 나오지만 그 텐션이 증가할 때 활성화되는 미카노 센시티브 아이온 채널 중에 피에조 1, 2도 있지만 또 네, 다른 채널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제가 한 10년 전에 이온 채널 갖고 골머리를 앓았는데 이게 생리학 분야에서 하잖아요. 이 네네네. 사람들 관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겠죠. 뭐가 틀린지 아세요? 그 뭐가 아예 틀린? 그 시그널링을 베이스로 한 게 아니고 구조적 그것만 가지고 물리학적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이분들이 아닌가요? 하는 거는 네. 세포막을 중심으로 아이온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특정한 아, 어떤 아이온이 어떤 아이온이 또는 어떤 아이온들이 스페시픽하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냐를 먼저 밝혀요. 그러면 채널 이름이 음, 나와요. 뭐 칼슘 음, 센시티브 애니온 채널 하고 나와요. 네네네. 근데 웃기는 네네네. 건 그 채널이 뭔지 몰라요. 음, 그러니까 그 나중에 채널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이 음, 피에조 원 채널은 미카노 센시티브 카타이온 채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메카노 센시티브한 카타이온 채널에서도 뭐 한쪽으로만 카타이온이 간다 하면 렉티파잉, 뭐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 포워드, 또는 세포 밖으로 나간다 렉티파잉 the outward 해가지고 커런트를 이 사람들이 재서 채널에 있다는 걸 알아요. 참 이온 채널이. 하지만 뭔지는 모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네네네. 저는 오히려 실, 그거를 더, 그, 실체를 이 사람들이 먼저 알고 나중에 네. 그것에 관여하는 분자를 발표 나가는 식으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거꾸로 모르는 게 그 너무 사이터 많아요. 스텔라턴 그 파이버하고 미네랄라이제이션이 더 집중을 해서 그쪽을 주로 네. 집중해서 그래가지고 그쪽을, 예전에 네. 할 때도 엄청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음, 제가 알기로 피에조 1, 2 채널은 그, 어떤 이온들을 통과시키냐면 논 스페시픽하게 카타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채널이에요. 방향성도 없어요, 이 채널. 아, 아, 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카타이온 채널이기 때문에 그 얘가 열리면 그 칼슘이 밖에서 안으로 제일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음, 칼슘의 세포 내와 세포 밖의 농도는 아주 많이 차이, 1000배 이상 나니까. 일단 농도 차가 나는 것부터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칼슘이 그렇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채널이 또 포태슘도 나갈 수가 있어요. 포타슘 아이온 같은 경우는 음,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음, 또 웃겨요. 그리고 소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논스페시픽이에요, 이 채널이. 그런 네. 문제점이 피해줘 원투 채널이. 칼슘이 나온다는 거는 이 채널의 한 가지 기능에 불과하고요. 제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페럽토시스 때 피에조 원채널이 열려가지고 무슨 기능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주로 그 소듐 아이온이 안으로 들어와서 셀이 스웰링이 일어난다. 이쪽으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채널은 논 스페시픽이에요. 아무거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결론은 이게 인위적으로 그 세포막 자체가 증가해서 거기서 거기 탄생돼서 발생하는 다양한 영향들이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의미가 돼. 아니 그뭐 예, 그 공부 이온 대문이지만 채널이 상당히 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막이 하면 거기 있는 하이드로포비카 필리 구조 자체가 그 어찌됐든 그 결합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유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포 막 형태를 유지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자세한 건 모르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칼슘이 유입돼서 경로가 활성화돼서 서면 이 논문이 어떤 데 나왔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이 채널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고 이 채널이 이것만 한다고 생각은 안 돼요. 이 피해조 원 채널 같은 거. 물론 그렇게 될 것 같죠. 아직 그 다양한 기능을 갖다. 사실은 어, 포테슘이 만약에 밖으로 나간다. 포테슘 아연이 이 채널을 통해서. 음, 그럼 뭐가 생기냐면 염증 반응이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그 지금 칼슘이 이거 같은 들어온다 경우 그러면 그 예, 초반에는 칼슘 디펜던트한 신호가 전달이 될 수 있지만 예. 칼슘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얘는 죽는 셀 데스 패스웨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네. 이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세포가 커진다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하고 똑같이 해서 사실은 사이토스켈레톤의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구조 자체가 동시에 같이 보강되면서 같이 커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보통 스웨일링이 근데 예, 일어나면 그 사이토스켈레톤이 깨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보통 그렇게 깨진다는 거죠. 깨져서 이제 그 구조를 유지를 못해서 이제 터지는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인트로덕션에 우리 조성현 학생이 말해줬지만 아디포사이트는 사실은 그 설명해 준 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사이토스켈레톤 자체가 그렇게 단다른 세포가 아니에요. 예, 다른 세포에 비해서 보면은 사이토스켈레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액틴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콜티칼 스켈레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뭔 소리야? 이소림 학생 뭐 켜놨어요? 예, 그 액틴 사이토스켈레톤 중에 밖에 있는 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밖에 그것만 온전하다는 얘기지. 그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파이브로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액틴 사이토스켈레톤이 좀 다양한 모양으로 관여하는데 제일 특징적인 게 아까 그 스트레스 파이버로 얘기했죠. 그 스트레스 파이버는 를 이용해서 셀이 움직이는 데 관여하거든요. 움직일 때. 스트레스 파이버가 없으면 안 돼요. 물론 다른 액틴 콜텍스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힘을 내는 거는 스트레스 파이버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디포사이트의 사이토스켈레톤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거지. 유연한 구조 자체가 늘어나기 좋은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지방을 계속 그쪽에서 디포지를 시킨 상태에서 커져야 되고 실제로 그 아디포사이트 관련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배가 나왔는데 그게 이형 당뇨가 진행되지 않은 분들 보면 그 커진 상태에서 아디포사이트 바닥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돼 있거든요. 저기 조직 섹션을 보면. 그렇죠. 왜냐면은 예, 그거는 일반인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살이 찌는 그렇죠. 거는 그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방세포가 비만해졌을 때 딱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나서 그렇다. 그렇죠.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이제 옆에서 당뇨 환자들 보면 여기서 옆에 그 섹션 잘라보면 거기에서 그, 그 지방세포 옆에 혈관이 자라면서 이제 터진 게 보이기 시작해 버리니까. 지방세포가 터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지방세포 옆에 혈관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혈관이 형성된다고요? 네, 혈관이, 이 혈관이 형성이 된다고요? 오, 네. 그래서 잘라보면 거기서 빨갛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터진 것처럼 해서 이렇게 그 H 스캐닝 해보면 여기 있는 자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터진 자국 비슷하게 그 혈관이 형성된 자국이 이렇게 나와요. 터진 자국이라, 터진. 터진 자국이라기보다 혈관이 형성된 자국이 그 그러니까 혈관이 같이 나. 중앙세포에서 보이는 그 네오베스큘라리제이션, 임모추한 네, 베슬이 맞아요.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네네, 네네, 거의 맞습니다. 암하고 비슷한데, 그건 연구 많이 돼 있지 않나요? 네, 그 말고 연구 많이 되어 있는데, 네, 아디포사이트에서 나쁜 거 뭐야, LDL 콜레스테롤이 나오면, 그게 네네네. 매크로파지가 그걸 먹어가지고, 그렇죠. 매크로파지가 데미지를 받아서 죽으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뭐, 아세로마 일으키고, 뭐, 네. 혈관염, 그 얘기, 나중에 이렇게 해서, 네, 그 그래서 생각을 많이 뭐, 했죠. 음. 그래서 뭐, 거기, 더 동시에 그 리피드 저기, 아디포스 터진 리피드가 다시 거기도 인슐린 리지스턴스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 되죠. 그렇죠. 예, 예, 염증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제가 왜 이거를, 이 논문을 집중을 했냐면, 저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지방세포가 커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거기서 그거를, 어떻게 하든 상 형태를 유지시켜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논문을 읽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인슐린 리지스트 아니면 비만 환자 터지지 않은 아디포스가 터지지 않은 사람을 거기서 이제 그 기능이 최대로 됐으니까 그것만 코팅해서 다시 이식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음,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저희 그 학생한테 이거 읽어보고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였고요. 이게. 이 분야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아마도 이게 역할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해서 이피션시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음, 진짜 어려운 분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논문 재밌는 논문이긴 합니다. 이거 제 입장에서는 꽤 재밌는 논문이 여러 논문이에요. 개잖아요. 이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게, 네네네. 아까 우리 조성현 학생이 그 텐션 재는 거, 텐션, 단위로 아토믹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로 해야 돼요, 그거? 아토믹이에요? 네, 아토믹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그거 사실은 저는 그거랑 비슷한 실험하는 사람들 논문 봤거든요. 네. 이거 네네네. 황당하더만, 그 실험이. 음, 음. 그 실험은 사실상 우리나라 자체에서 하기 힘든 실험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음, 그 멤브레인에다가 텐션 줘서 잡아줬다가 깨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 되게 하기 힘든 실험이라고 저는 보면서 생각을 했고요. 근데 네. 재밌는 게 어떤 사람 봤냐면 하주 요즘에 인실리코 그 스터디가 많이 되어가지고 컴퓨터로 AI 베이스드 컴퓨터로 이 텐션을 늘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가상 모델로 만드는 페이퍼를 제가 한 명 한 거 봤거든요. 근데 음, 그 사람들 결론은 뭐냐면 텐션이 늘어나면 세포가 보상작용으로 멤브레인 구성 정보를 늘려가지고 텐션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음, 없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사람들이 무슨 음.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거는 텐션이 늘어나면 세포는 보상작용으로 텐션을 줄이기 위해서 서피스 에어리어를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조성현 학생 아디프사이트 그림, 제일 처음에 있던 그림 있죠? 맨 처음에 보여준 그림. 이거.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실은, 이게, 본인 나중에 보게 될지 아디포사이트 흥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눈을 잘 해야 되는데, 요게, 아까 본 리피드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이 검은 음영 형식으로 보여요. 실제로 현미경을 보면.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머지 아디포사이트 아이솔레이션 시키면 그냥 리피드하고 아디포사이트가 나오는데 그 음영 차이 가지고 그거를 아디포사이트가 얼마인지 그거를
세야 돼요, 개수를. 음, 그래서 이게 눈 좋아야 돼요. 눈 나쁜 사람, 저처럼 이제 놓아놓기 시작하는 사람은 잠시 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아이솔레이션 할 때 눈 좋은 학생, 저소년 학생이나 다른 학생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노안이 돼서 저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여기도, 저도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니까 뭐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저 질문해도 돼요? 네, 하세요. 여기서 뭐 스트레치를 준다거나 텐실을 준다거나 하는데 세포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걸 스트레치를 줘요? 세포에? 아까, 아까 저기 맨 끝에 쉐이크웨이브라고 나온 거 있죠? 충격파 준다고 맨 끝에 네. 나와 있던데 본인이 설명한 것 중에 제일 끝에 그거 말고 맞아 그 위에 바로 위에 그 다 위에 슬라이드 그 전 이거 슬라이드 전 슬라이드 앞에 슬라이드 아까 쇼크웨이브 설명나 아, 여기 보면 쇼크웨이브 트리트먼트가 여기서 충격파를 써서 이 그 수치대로 그 임펄스를 줘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충격파를 일정한 여기서 줄이라고 나온 게 힘이에요. 힘. 충격파의 힘. 그래서 얼마 단위에 어떤 그 힘을 얼마만큼 간격으로 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온 수치가 바로 이거예요. 얼마 힘에 몇 밀리미터, 제곱미터, 제곱미터, 몇 미리 제곱미터, 제곱미터에 그 다음에 헤르츠니까 그 충격파의 그 강도, 그 다음에 펄스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간격,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에서 충격파를 쏴주면서 이제 그거를 보는 거예요. 충격파를 쏴주는 게 스트레치를 주는 거예요? 어, 음, 그래서 나오잖아. 기전출랑 쇼크웨이브, 소통막 변형, 네이티브 방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기전 추정이 이렇게 나오잖아. 자, 아직도 이건 추정된 기전이긴 한데, 그 자세한 건 조금 더 연구가 돼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제가 그 텐션을 늘리는 방법을 페롭토시스 하는 사람들도 그 옛날에 그 하는 사람들이 해봤거든요. 네.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프는 제가 알기로는 이 세포 하나에다가 세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세포에 진짜 작은 그 뭐야 그 뭐지 핀셋을 가지고 진짜 집어가지고 땡겨요. 땡겼다 탁 떨어지는 거 가지고 뭘 측정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음, 페롭토시스 피해조원 그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약간 딱딱한 ECM 만든 다음에 진짜 밖에서 양 사이드에서 잡아당겼어요. 마이크로스코프하게 그 트랙션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당겼어요. 이 고정을 한 다음에 이 밑바닥에 딱 붙은 뭘 바닥으로 했는지 뭐였는데 비닐 계통이겠죠? 그걸 갖다 진짜 현미경상에서 당기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음, 당기면서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텐션을 재는 내가 얼마나 텐션을 얼마 동안 줬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 뭐, 그걸 트랙션 포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한대요. 엄청 나노모터 비싸겠죠? 이렇게, 음. 나노모터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트랙션, 진짜로 하면서, 예, 트래시 예. 보는 걸 텐데, 진짜 어, 땡기면서 텐션을 주고요. 트랙션 포스 마이크로스코프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현미경 자체는 별게 아닌데 거기다가 어세서리로 셀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 밑바닥을 당기는 식으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딱 고정을 아, 밑바닥에 매트릭스를 딱 갖다 붙이고 매트릭스 고정하고 양 사이드로 벌리면서 텐션을 얼마 주고 그걸 측정하는 어세서리를 달아서 했던 것 같고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프는 진짜 특이한 걸로, 그거는 굉장히 작은 거. 세포에다가 이렇게 포셉으로 딱 찌면서 팍 놓으면서 텐션 가하면서 실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텐션이 가하면서 얘가 움직이는 것까지 그 전자현미경으로 측정하면서 했던 기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예, 그런 거 네, 하더라고요. 근데 네. 좀 해본 사람이나 하지, 이거 아무나 못하죠, 이거. 그게 ECM을 샌드위치처럼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 모터 해가지고 쫙 당겨가지고 하는 건 것 같은데, 그러면 예, 그걸 그런 거 하더라고요. 마이크로스코프 위에서 보면서 하는 건 것 같은데, 그거 저도 본 것 같은데, 그거 되게 비싸던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음, 트랙션 포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네, 트랙션 포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음, 텐션. 뭐, 미세하게 그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어, 그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걸 공부했는데, 네. 공부하다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세포는 텐션이 높아진다고 터지지 않는다. 텐션이 높아져도 절대 터지지 않는다는 사실. 아, 물론 어느 정도까지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 텐션이 높아져도 터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걸 텐션이 높을 때 딱 터지게 하려면은 구멍을 빵 하나 크게 딱 뚫어주면 터진다, 갑자기. 예, 그게 대세예요. 텐션만 가지고는 절대, 예전에는 세포가 네크로시스, 우리 김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크로시스 때는 셀이 부풀어 오르다가 터진다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부풀어 오르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터지는 건지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냥 뭐 부풀어 오르면 터지겠지. 근데 요즘 나오는 얘기는 부풀어 오르는 것 같고는 안 터지는데? 여기다가 뭔가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구멍을 뭐가 뚫느냐를 가지고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광범위하게 세포가 부풀었을 때 딱 터트리는 그 채널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한유진 학생도 잘 알겠지만 닌주린이라고. 닌주린이 원이 압력이 올라가면, 얘는 미카노 센시티브하게 이온을 통과를 시키는 게 아니고 미카노 센시티브하게 압력이 올라가면 얘가 폴리머라이즈되면서 구멍을 딱 크게 뚫어주면서 터져버리는, 그게 이제 요즘이 아니고 몇 년 전에 막 우르르 나오던데요, 논문이. 닌주린 원. 제가 여기 왜 관심 있냐면, 닌주린 원 갖고 모든 걸 설명 못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게스터민 2가 활성화되니까 닌주린이 터트리기 전에 게스터민 2가 터트리더라 하고 내가 설명하려고. 예, 예. 한유진 이소린. 예. 시에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관심 있어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앉아가지고 딥, 이거 또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 있었는데 음,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코팅 기법에 더 예전에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에이프업터시스 쪽 할 때는 염소 네, 이온 채널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별 희한한 짓을 다 음, 해봤는데 결국 네. 내가 아는 게 없더만요. 예. 요즘엔 딴 거 갖고 또 하고 있고. 음, 어려워요, 이 분야. 진짜 확실한 건 진짜 어렵다. 네.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예. 저는 여기에 나온 기법 하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 읽으라는 것도 있었고, 사실. 알겠습니다. 다른 학생 질문 있으신가요? 재밌게 잘 들었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네네네. 네네네. 독서 리에이전트 중에 제가 써본 것도 되게 많아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최영규 선생님 랩에서 하는데 누가 하는 길이겠죠? 다음 주는요, 우리 송다정 학생, 송대, 송대정 학생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송다정 학생이 싱글셀 RNA 시퀀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싱글셀 RNA 싱글셀 RNA 예, 싱글셀 RNA
오케이? 응?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난 이거. 그리고, 왜냐면 송대당 학생이 이제 중요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싱글셀 RNA-seq 그 SC RNA-seq 하기로 했거든요. 아, 어디서 할 거냐면, 리버, 음, 리버에서 헤파토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세포를 뽑아가지고, 음, 싱글셀 RNA-seq로 이제 스터디를 해보려고. 저도 하나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5년 전인가? 5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 싱글셀 RNA 쓰기라는 테크닉이 5, 6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어디 가나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싱글셀 RNA 쓰기, 음, 싱글셀 RNA. 다. 개나 소나 다. 어디 가서 무슨 세미나 하면 싱글셀 씩 해가지고 맨날 하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돈 되게 많이, 비싸게, 그 싱글셀 씩만 하는 그 업체들이 우르르 생겼거든요. 음, 근데 저는 싱글셀 RNA 쓰기에 관심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요. 왠지 아세요? 아니요. 그때 하면 너무 비싸니까. 아, 저는 알거든요. 그게 음, 그 테크닉이 되게 중요하고 좋은 테크닉은 맞지만 그때 내가 뛰어들었으면 엄청나게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었다는 거. 근데 이제 시간이 아, 지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해도 되겠다. 이용을 하자. 예. 그래서 이번에 하기로 했어요. 예. 음, 싱글스 RS.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송자당 학생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우리 해야 돼. 할 거야. 응, 할 거야. 반드시 할 거야. 응, 오케이. 아, 자, 그리고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 같은 경우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쉬어가게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추석 연휴는 쉬어야죠. 괜시리, 그렇죠. 당연히 쉬어야죠. 그래서 좀, 다음 주 하고, 그 다음부터 한 13일? 11일? 12일, 11일, 12일 정도 휴가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성현 네, 학생 정말 수고 많았어요. 네. 수고 많았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갖고 고민 네. 엄청 했어요. 아, 그리고 저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강의 내용 전부 다 유튜브로 공개해놨으니까 좀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네, 볼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